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앞둔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뭔가 좀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켠에 드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자, 여의도 모처에 요즘 여자분들한테 인기 있는 드라마인 남자친구 촬영하는 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조금 이렇게 두리번 보고 오다가 조금 오늘 영상을 늦게 찍게 됐습니다. 요즘 난리더라고요. 아유 뭐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박보검 때문에 난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뭐 결국은 박보검이나 송혜교 보지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증시 토크 남기려고 하는데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따가 좀 증시 토크 영상 남기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자, 박보검, 송혜교 있는지 이렇게 한번 쓱 보고, 한번 와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저의 작은 일상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동서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먹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쭉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나 전국적으로 직장인들의 직장인 주식 투자자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제목은요, 직장인 주식 투자자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뭐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범주가 참 넓죠. 뭐 대학교 다니는 학생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주부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아예 전업형으로 해서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가 있을 텐데, 범주를 둔다면 가장 큰 범주에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 그룹이 바로 직장인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뭐 통계에 따라 틀리지만 셀러리맨, 소위 셀러리맨, 월급쟁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셀러리맨 수가 한 2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반올림하면 2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는 넘는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반올림하면 2천만 명 선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직장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상하게도 공통된 투자 금액, 그리고 공통된 투자 스타일, 그리고 공통된 투자 방법이나 여러 가지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직장인들의 주식 투자 금액은요, 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동서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요 금액이 나왔어요. 어떤 동료 A는 한 2천만 원, B는 한 5천만 원, 한 10년 넘게 한 분은 있는데 그분은 한 1억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 비율은 생각보다 적을 거고요. 대부분 직장인 주식 투자자는 한 2천에서 5천 사이 투자를 합니다. 한 10년 전에는 그 금액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인데, 그리고 뭐 10년 사이에 물가 상승도 있고 뭐 소득 규모도 커지고 해가지고, 자, 맥시멈치가 5천만 원 선으로 넓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 동서의 얘기 중에 제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인 개인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금액은 뭐 일단은 2천에서 5천만 원 선이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자 금액이 항상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금액이 항상 똑같다.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익이 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을 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손실이 난 분들은
일단 내 투자 금액 얼마다 요 선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옵니다. 수익이 나면 빼가고 손실이 나면 어디서든 가져와서 메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직장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이 빚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 투자 때문에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수익이 났을 때 이거 돈을 빼서 뭐 안전자산을 일단 예치한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좀 흥미롭게도 수익이 났다 하면요, 그 돈을 바로 소비를 해버립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을 하신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은 이익금이 그냥 녹아 없어지죠. 자, 녹아 없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한 번 더 벌면 되지 뭐 까짓 거. 예,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다시 수익을 내고 나서도 2천만 원 그 자리입니다. 자, 문제는 계속 수익이 반복되면 다행이에요. 어느 날 되면은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요즘 또 특히 마이너스 통장이 참 쉽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원천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은행들 많이 생기면서 옛날보다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왔어요, 빚으로. 그럼 이제 다시 원점이 됐죠. 그럼 요 지점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났다. 그럼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금으로 일단 빚을 메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또 소비합니다. 예. 또 그러다가 또 손실이 나면 또 다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끌고 와서 저런 상황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빚만 쌓이는 그런 구조가 직장인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저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2에서 2004년 사이에 카드가 완전히 난리 났을 때, 2000년 초에는 카드가 엄청나게 발급됐죠. 그래서 직장인 투자자들이 자기 돈으로 하다가 손실이 나면은 카드 빚으로 해가지고 메우고, 이런 일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2003년에 카드 대란 터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됐죠. 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공통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직장인 투자자들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복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을 때 수익이 나면은 빼간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소비해버리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또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안전을 위해서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수익금을 모두 빼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투자 원금은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은 2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하신 분은 5천만 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결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스노볼 효과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수익이 쌓여서 불려가면서 눈덩이처럼 키워가는 그러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금을 모두 빼가면요, 요 수익금 빼간 게 안전자산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거긴 이자가 낮잖아요. 크게 불고 싶어도 못 풀어납니다. 한계가 있죠. 한 10년 20년 지나서 처음에는 몇 천만 원 단위로 했다가도 10년 20년 지나면 몇 억 단위 이렇게 해야 될
그러한 복리 효과를 만들었어야 될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 계속 빼가다 보니까 수익을 복리의 효과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1, 2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식 투자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수익을 만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10년, 20년 지나면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직장인 투자자의 문제점 중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부자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거나, 그리고 뭐 요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직장인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매년 초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수 현황표를 보이면서 주주 한 명당 보유 종목 수 통계도 같이 보여주는데요. 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40% 정도, 두 종목을 보유한 종목 1개에서 2개 포함한 투자자 수는 전체의 한 60% 정도, 세 종목까지 확대하면 7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투자할 때 한 종목에 집중하고 나머지 두 종목은 어쩌다가 한 주 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집중 투자를 하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자,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는 이들의 자랑. 자랑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엄청난 수익이 났어. 너도 투자를 하려면 한 종목에 올인해야지.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해가지고 언제 수익을 만드냐. 이렇게 또 약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하지만 뭐 몇 분은 수익이 나서 그렇게 잘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직장인 분들이 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큰 손실, 집중 투자해서 낭패를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 10명 중에 9분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 종목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 뭐 주변의 자랑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부자 정보를 은근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대기업 다니신 분들 가끔 보면은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자랑하냐? 뭐 조만간에 있을 어떤 재료를 토대로 해서 내가 주식 투자 수익을 냈다라는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아예 주식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 행위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내부자 정보 거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친구한테 알려줘. 그 친구가 또 매매해. 걔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알게 되는 그 직접적인 라인에 있다 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주식 투자를 그 관련한 재료로 인한 어떤 주식 투자 행위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뭐 제일 벤더 업체로부터 또는 이 벤더 업체로부터 또는 제휴사로부터 어떤 계약이 오고 할 때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회사는 합병을 하기 직전에 내부에서 직원들이 그걸 다 알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돼서 금감원에 불려가고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뭐 불법인 것도 불법이지만 수익 날 확률도 크지 않아요. 수익이 안 납니다.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직장인인데 본인이 관여된 업무에서 다이렉트로 어떤 뜨거운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한들 뭐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익이 안 나고 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올인 몰빵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 나면은 큰 수익이 나겠지만 이건 결국은 내부자 정보 이용 불법으로 들어가겠고요. 손실이 날 경우에는 모든 자산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엄청난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몰빵 투자, 집중 투자 이러한 문제도 있고 내부자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분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 문제점, 세 번째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식 공부를 알려주는 이들이 회사 선배예요. 예. 지금 뭐 한 20, 30대나 혹은 과거에 지금 한 40, 50대 되신 분들은 과거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처음 본인에게 알려줬던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한 절반 이상은 회사 내 직장 선배 또는 동료가 주식 투자를 알려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느냐? 그 직장 선배가 투자를 자랑할 때 듣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어느 걸 매매했는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어. 야, 너도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해서 언제 뭐 돈 버니?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예의상으로라도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셨습니까? 투자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선배님한테 손 이렇게 씩씩씩 비비면서.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알려주신 개인 대부분의 선배들도 그냥 그냥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 중 대부분은 앞서 언급드린 직장인 투자금 일정 수준 유지 함정. 앞서서 이제 도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직장인 투자금 일정 수준의 함정.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수익이 나면 써버리고,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통장, 다시 수익이 나면 써버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게 반복이 되니까 빚만 쌓여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그 선배들도 그랬을 겁니다. 잘 못된 거는 가오가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하실 때 선배들이 하는 투자 방법은 거의 비슷한 얘기 하실 겁니다. 분산 투자 하지 마. 언제 돈을 벌려고 그래? 워렌 버핏도 알고 보면 몰빵 투자야. 몰빵 투자는 아니죠. 그래도 좀 많이 분산 투자합니다. 자, 그리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 알아? 상한가 가는 거 무조건 따라가서 사. 그리고 손절매수는 너만 알아. 내가 쓰는 건 7%야. 비법 있냐? 알려주시고. 후배님만 알고 있도록 해. 내 사용하는 비법은 5일 이동 평균선이야. 그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 술 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선배들이 알려줬을 텐데, 그 방법들 대부분 쌍팔년도 방법이죠. 아주 먼 옛날. 뭐 그때는 통했을지라도 지금은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패착으로 가는 그러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직장인 투자자 수 거의 2천만 명 이릅니다. 자, 그리고 그 직장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손실만 누적되는 좀 안타까운 투자를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직장 내에서 보면요, 은근히 숨어있는 투자 고수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 그분들은 주변에 자랑하지 않고 조용하게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찾으세요. 괜히 시끄럽게 자기 투자 수익 낸 거 자랑하는 그 선배들 또는 친구들 쫓아가시지 마시고 조용하게 수익 낸 분이 있다면 조용하게 그분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럼 그분 얘기 속에 새로운 어떤 투자 교훈들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편안한 종목과 편안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올해 같은 시장에서도 뭐 담담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계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일희일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도 잘하죠. 주식 투자에 신경 쓰는
예, 주식 투자 못하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하락하면 하락했다고 신경질 내고 오르면 올랐다고 기쁘다고 하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와 반대로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은, 예,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조건 분산 투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배분 전략, 예, 어떤 방식이든 그분만의 방법이든 아니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방법이든 그 방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배당이 주는 의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보통 배당 받으면 그냥 써버리고 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배당이 주는 깊은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종목 선정 기준이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자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허투루 자랑해봐야 술 사야 되잖아요. 예. 직장 같은 경우엔, 예,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거 명심하시면서요. 자,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자, 투자하신 데 있어서 이제는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위에 언급드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 스타일, 지금까지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큰 그림은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맞춰서 바꿔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부터 직장인 여러분 본인의 투자금이 2천에서 5천만 원, 요 박스권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높아져 가면서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절 기분 좋게 우리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예, 뭐 대부분 다 성인이시지만 밤사이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머리맡에 있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 선물이 2019년에 수익률로 이어지는 그 비밀 카드였으면 더 좋겠고 말이죠. 자, 그러면 내일 쉬고 모레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